안녕하세요. 26년도 편입학에 도전하여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포함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등 총 15개 대학에 합격하여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공도훈입니다. 네, 편입은 일반 편입학 문과로 지원하였습니다. 네, 학점은 현재 경영학 전문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평균 평점 4.5 만점에 4.45, 그리고 백분율 기준 98.3, 100을 기록하였습니다. 어학 능력으로는 토익 990점, 오픽 AL 등급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편입이라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군대에서 토익 990점을 취득한 이후 주변에서 편입학에 대한 많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창업경진대회를 군대에서 다수 입상하며 창업가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능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쉬움을 편입 성공을 통해 털어내고 싶어서 편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편입 지원 당시 저는 대학보다 전공을 우선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창업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경계열로 지원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고, 상경계열에 입학할 수 있다면 편입생을 모집하는 모든 학교에 다 좋아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편입을 공부하면서 기출 접수를 바탕으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라인에 합격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해당 라인으로의 상경계열로의 입학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빠른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처럼 모든 학점을 수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닌 수업, 자격증, 독학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 취득이 빠르게 가능했기에 큰 흥미가 갔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에는 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제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과 분량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학점은행제 취득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계 1위와 유명세에는 모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은행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편사라는 카페는 편입을 몰랐더라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으며 실제 편입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 그리고 정보 또 추천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을 요청드렸을 때 너무나 친절하게 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추천해 주시고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학점을 어떻게 취득할지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로 중간중간 학점 취득 관련해서 자격증 일정, 학점 인정일, 학위 취득 신청일 등을 안내해 주셨기에 모든 주요 일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한 학위 취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편입은 약 4개월간 준비했습니다. 실제 공부는 25년 9월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작했으며 한창 시험 기간이었던 26년 1월에도 시험이 있던 없던 매일 공부했던 루틴을 똑같이 지켰습니다. 저는 4개월 만에 편입 영어 단어를 모두 외우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인 단어는 필수적으로 암기하되 배점이 높은 독해, 논리 부분을 집중 공략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저는 지금까지 영어를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며 자막을 통해 이 단어가 이런 뜻이겠구나,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찾아보며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두꺼운 MVP1 단어장을 처음 구매하였을 때는 대단히 공부를 시작하기에 막막했습니다. 물론 단어라는 것 자체가 휘발성이 강해서 다음 날이 되는 까먹는 현상이 발생했기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를 상쇄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는 분명히 내가 암기하였던 단어가 한 번은 나오기 때문에 당일 외웠던 단어가 기출문제에 나오면 아, 그래, 이 단어였지 라고 하면서 암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의 공부법은 기출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4개의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도에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였고, 실제로 항공대 시험이 가장 시험 첫날이었는데 이 시험 하루 전까지 모든 교재의 기출문제를 시간에 맞춰 풀며 실력을 늘려나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단어의 개수는 늘어나고 어느덧 2000개의 단어까지 왔지만 공부를 하기 싫은 날이라도 단어는 무조건 몇 개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한 번씩은 보고 잤습니다. 저에게 있어 공부의 가장 큰 복병은 문법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많이 게을러서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 그리고 부사, 형용사 같이 기본 단어도 전혀 구분하지 못했기에 문법을 잡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대학교 문법을 공부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수준에 맞는 중학교 문법책을 구매하여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웠던 점은 중학교 문법을 통해 학습했던 내용이 실제 대학교 문법 문제를 풀 때 정말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학습한 내용으로도 풀리지 않는 정말 특수한 문법, 예를 들어 수거라든지 또 불규칙 동사 등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속 학습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세종대학교 기출 문제가 문법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문법 문제 연습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해는 대학교들도 조금 양심이 있는지 대부분은 확실한 오답을 제공을 했는데요. 해당 내용으로는 지문에 내용이 없거나 또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선지 등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고난도 독해에서는 단어 하나로 답이 갈리는 것을 보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꼼꼼히 분석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선지를 하나하나 뜯어보았고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선지에 장난을 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시험에서 긴 지문이 나올 때 특히 아주대학교 시험이 매우 지문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채워한 학습법을 바탕으로 발췌 독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크게 시간을 줄이고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논리는 이것도 되고 답이 저것도 되는 참 이런 신기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단어가 가진 느낌, 긍정 그리고 부정, 또 쉬운 논리는 단어만 어렵게 내고 문장을 쉽게 내어서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 암기량을 늘리고 단어의 긍, 부정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니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맞추고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논리가 나왔을 때는 문장에서 선지의 단어와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가 있는가, 또 단서는 어디에서 제시하고 있을까를 판단하고자 하였고 시험장에서 어려운 논리가 나왔을 때 아예 찍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답의 근거를 찾고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타임어택은 처음에는 독해 속도와 단어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었지만 이후에는 그래도 시간 안에는 주어진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었습니다. 또 오답이 나왔을 때는 오답의 근거를 정답이 나올 때는 단어라면 찍맛 그리고 확실하게 맞는 것을 구분해서 놓치지 않고 단어를 학습했습니다. 하루 총 공부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였고 하루에서 5시간 정도는 기출문제 학습, 그리고 1시간은 오답 정리, 나머지 한두 시간은 단어 학습과 복습으로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일주일 중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해당 루틴을 1월 모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지켰습니다. 편입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불확실성과의 싸움, 그리고 독학이라는 환경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 공부를 하기 싫다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쉬는 날 없이 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지만 그때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준비해서 수능이라는 1년간의 긴 레이스의 아쉬움을 이겨내자는 다짐을 하였고 이 다짐이 결국 저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 하루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게 하였고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